자, 지금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얘는 60파이짜리 봉을 가지고 20파이로 만드는 거, 40만큼 만드는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이 형태대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막힘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막힘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일단 그릴 수만 있으면 뭐 데이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사각형의 폭이 40, 그 다음에 높이값이 20,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폭은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20 정도 준다라고 하고 높이값은 60.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림 자체가 좀 그러네요. 일단 치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 삭제를 하시고요. 자, 이런 모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두께를 좀 두껍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쉬프트 버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선반 작업할 때는 거의다가 반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선을,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서요. 밑에 있는 부분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자, 등각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회전시켜 볼까요? 솔리드에서 회전 기능으로 얘를 선택해서 축을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됐다. 얘를 만드는 거죠. 자,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솔리드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보기에서 만들었던 거고,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요. 자, 여기 머신 형태에 보시면은 선반이 있어요. 선반에서 그 기본값 목록이 있는데 목록 관리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축, 레이드가 선반이에요. LATH, 레이드, E-액시스, 슬런트, 베드, LMD, 레이드, 매뉴팩처링 뭐 어쩌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X축하고 Z축만 가지고 있는 이축짜리 선반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추가를 해서 이걸로 그 장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 그러면 원래는 이제 3축 VMC로 돼 있었죠. VMC는 버티컬 머신 센터죠. 우리는 이제 2축짜리 선반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얘는 델트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시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 기계 타입이 얘다라는 얘기죠. 기계 타입을 일단 바꿔주시고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면, 이게 이제 Z축이고요. 이게 X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X와 Y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축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평면에서 보시면은 그 선반 작업에 그 평면이 있는데 선반 직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 Z,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Z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이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Z축.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D, 플러스 D로 직경 지령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얘가 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뭐야, 검정색이구나. 얘를 보면 이게 D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Z축으로 바뀌고. 항상 모든 좌표는 이 작업 평면에 있는 좌표를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Z축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공을 할 건데, 먼저 파일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면 나머지 기본값은 그대로 두고요. 공구 설정에서 프로그램 번호는 오늘 날짜에서 0626으로 하고, 공구 조건 사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블록의 순서로 공구 제보해야겠다 체크하시고, 이건 이제 항상 우리가 했던 거죠.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는 여기 보면 이제 재료가 있고 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라고 하는 건 공장을 무는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재료 부분에서 좌측 재료냐 우측 재료냐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좌측 조축인 것을 사용하겠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 상태 속성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소재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경 선택을 눌러서 최외경으로 할 포인트를 찍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의 외경으로 이거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이 선택을 눌러서 길이에 해당하는 직선을 선택하면 그 길이 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 모델링 형상하고 일치하게 했으면 일반적으로 선반은 한번 깎아내서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 여유값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서 여유값을 1mm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양쪽 모든 방향으로 다 1mm씩 여유를 주겠다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여유를 주는 게 좋을까 그냥 냅둘까? 그냥 냅둘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냅둔 걸로 하죠. 여유값은 끄고 그냥 타이트하게 소재 치수로 단순하게 경로만 황정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점선된 게 소재 설정된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조가 물어야 되잖아요. 조가 물 때 속성을 그렇게 보시면 조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곽에서 무는 형태죠. 우리 거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큰 형상을 물 때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이거 형태를 선택을 되어 있고,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조를 물 때 소재 끝에서부터 얼마만큼을 물 거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재료로부터 여기 우리가 이제 한 20 정도 되거든요. 무는 양이 조가 위에서. 그래서 20 정도 물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20 정도면 타이트한가? 20 정도 무는 걸로 일단 해보죠. 그래서 재료로부터 20 넣고 확인을 해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물면 여기를 작업할 때 충돌로 인식하겠네요. 여기. 그래서 무는 양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 15 정도 줄여볼게요. 15. 여기 척조에서 여기를 20으로 해놨는데 15 정도 물겠다. 무는 양이에요, 조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15 정도 물었죠. 여기 엔드밀로 이게 공구로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조가 있으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mm 정도를 더 집어넣었어요. 조가 무는 양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경로를 생성하면 되는데, 가공 경로에 가서 황삭 가공, 황삭이고 정삭이 있는데 황삭 가공 체크해서 체인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체인을 선택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영역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반은 기본적으로 체인을 딱 클릭하면 부분 체인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냥 체인으로 돼 있으면 이게 다 닫혀버리면 경로 생성 못해요. 선반은 여기에서 그 열려있는 형태가 기본이에요. 이쪽은 닫혀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체인 상태에서 처음과 끝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제거하는 툴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체인으로 바꿔서 하면 안 돼. 선반은 전체가 선택되면 경로 생성 못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가 있어요. 공구를 몇 번을 쓸 거냐. 우리가 T0101 보통 쓰죠. 이걸 하겠다. 얘를 더블 클릭 해보면 조건에 보면 이제 노즈 R값이 0.8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반 작업할 때 노즈 R값 얼마짜리 써요? 선반 공구 황삭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성씨 얼마짜리 써?
아, 수행 선발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수업 들어가지 않았어? 수기만. 아직 조작은 안 해봤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가 0.8짜리가 있고 0.4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선반 모서리 코너에 이게 뾰족하면 팁이 잘 깨져요. 한마디로 어떻게 봐야 되지? 이따 이거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0.8인데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더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25짜리로. 그 다음 조건에 보시면은 공구번호 1번, 옵셋 번호 1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0.2, 뭐 절삭 진입할 때는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 개념은 회전당 이송이에요. 1회전 할 때 이송량이거든요. 그리고 주축 회전수는 얼마냐 되어 있는데 G97 해서 90으로 할 거냐 되어 있는데 그냥 100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000. RPM 일정 제어는 안 쓰고 그냥 RPM 일정 제어 97을 쓰겠습니다. 주속 일정 제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회전당 재질 이송 속도 50%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될 때 그 출력되는 값 0.2 회전당 0.2mm를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 진입할 때 그 Z축 방향으로 이송 속도인데 그냥 체크 끄겠습니다. 모든 속도는 다 0.2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RPM G97 S 얼마 그러면 주축이 RPM이 1000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축 회전수는 이것도 그냥 1000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 주축 회전수 제한 코드 혹시 배웠어요? 네. 뭐요? 아니 최고 주축 회전수 제어가 뭐냐고 G코드로. 와, G50. 오, 얘 잘 배웠는데? 오. 이게 이제 최대 주축 회전수가 G50, S1000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G97, S1000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똑같이 S지만 다르죠? 얘는 RPM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거고, 얘는 최고 회전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 최고 회전수 제한은 이거하고 같이 썼을 때, G96하고 같이 썼을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RPM 제어를 했습니다, 일단. 자, 공구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황삭 조건에서는 일단 어떤 값들이 있는데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나와요. 가공 여유는 0.2씩 남겨놓고 작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값이. 그러면 이 코드 출력해서 그냥 기계에서 더 잡아 돌리면 똑같이 깎여요. 별거 없죠, 그죠? 이게 황삭이에요, 황삭. 자, 이걸 이제 모의가공 하면 캠을 배우면 수기로 짤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나중에 하는 건데 시간표가 어떻게 이렇게 짜졌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얘가 와서 깎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작업이 됐다. 자, 근데 아까 노즈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팁이거든요. 이 팁의 R값이에요. 이 R값이 이렇게 보시면 이 R값이 0.8이란 얘기예요. 0.8R. 그러면 왜 이게 삐죽하지 않고 이렇게 R이 져 있냐면 이게 삐죽하면 이 끝부분이 잘 깨져요. 하중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삭 공구는 이게 0.8 정도를 써요. 이게 뭉툭해야 잘 버티죠. 여러분들 그 장군이 쓰는 칼도 너무 예리하면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뭉툭하잖아요. 칼이 날이 그렇게 뭉툭 힘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R이 져 있습니다. 모든 공구는 다 R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면 이게 이제 Z축이고요. 이게 X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X와 Y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축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평면에서 보시면은 그 선반 작업에 그 평형이 있는데 선반 직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 Z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Z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이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Z축,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D 플러스 D로 직경 지령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얘가 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뭐야, 검정색이구나.
얘를 보면 이게 D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Z축으로 바뀌고. 항상 모든 좌표는 이 작업 평면에 있는 좌표를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Z축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공을 할 건데, 먼저 파일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면, 나머지 기본값은 그대로 두고요. 공구 설정에서 프로그램 번호는 오늘 날짜에서 0626으로 하고, 공구 조건 사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블록 수로 공구 제보해야겠다 체크하시고, 이건 이제 항상 우리가 했던 거죠.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는 여기 보면 이제 재료가 있고 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라고 하는 건 공장을 모는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재료 부분에서 좌측 재료냐 우측 재료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좌측 조축인 것을 사용하겠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 상태 속성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소재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경 선택을 눌러서 최외경으로 할 포인트를 찍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의 외경으로 이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이. 선택을 눌러서 길이에 해당하는 직선을 선택하면 그 길이 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 모델링 형상하고 일치하게 했으면, 일반적으로 선반은 한번 깎아내서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 여유값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서 여유값을 1mm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양쪽 모든 방향으로 다 1mm씩 여유를 주겠다.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여유를 주는 게 좋을까? 그냥 냅둘까? 그냥 냅둘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냅둔 걸로 하죠. 여유값은 끄고 그냥 타이트하게 소재 치수로 단순하게 경로만 항정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점선된 게 소재 설정된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조가 물어야 되잖아요. 조가 물 때 속성을 크게 보시면, 조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곽에서 보는 형태죠. 우리 거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큰 형상을 볼 때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이거 형태를 선택을 되어 있고,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조를 물 때 소재 끝에서부터 얼마만큼을 물 거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재료로부터 여기 우리가 이제 한 20 정도 되거든요. 무는 양이 조가 위에서. 그래서 20 정도 물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면 타이트한가? 20 정도 무는 걸로 일단 해보죠. 그래서 재료로부터 20 넣고 확인을 해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물면 여기를 작업할 때 충돌로 인식하겠네요. 여기. 그래서 무는 양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 15 정도 줄여볼게요. 15. 여기 척조에서 여기를 20으로 해놨는데 15 정도 물겠다. 이게 무는 양이에요, 조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15 정도 물었죠. 여기 엔드밀로 이게 공구로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조가 있으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mm 정도를 더 치고 넣었어요. 조가 무는 양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오토바이 타면서 춤을 추고 있어. 뭐야, 지금 녹화되고 있었어? 그랬어? 아닌데 왜 녹화를 하고 있었지? 뭐 여하튼, 자, 이 상태에서 코드 출력해 볼게요. 지원 눌러서 엎어쓰기 확인. 그럼 코드가 나와요. 근데 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익숙할까 모르겠는데요. 익숙하나? 일단은 주성문 이거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구 그 설명 문구예요. 1번 공구고, 이게 각도거든요. 팁의 각도. 우리가 황사 공구가 80도짜리예요. 그래서 인스 CNMG라고 그래서 120408. 이 12는 이제 공구 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04는 팁의 두께. 그 다음 08은 노즈 알값. 이게 이제 규격이 되어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값도 하세요. 얘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요. 이게 T0101이라고 하는 게 공구 보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구 호출은 0100이잖아요.
그 다음 97은 RPM 1000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좌표예요. 그럼 지가 가서 까는 거지. 회전당 0.2mm로 끝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는 원점 복귀, 그 다음에 보정 취소, 그 다음에 M30 이거죠. 별거 없잖아요. 이거 써도 돼요. 충분히 돼. 어이? 이거 뭐지? 아, 이거 하려면은 선반을 바꿔야 돼요. 여기를 ISO 터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플롯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터닝으로 되어 있죠. 플레이 누르면 공구가 내려와서 깎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복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없죠. 근데 소재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돼요. 솔리드 애니메이션에서 공구 설정에 가서 이게 보면 노즈 할까 0.8로 돼 있죠. 직경은 12짜리. 이대로 하세요. 그냥 얘는 이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설정에서 직경값 60, 길이값 60, Z에 대한 위치값 그냥 0 주시면 돼요. 확인하면 되겠죠. 깎였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클릭하면 쭉 내리면 깎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별거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삭 작업 해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체크. 방금 전에 선택했던 체인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 여긴 최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종. 얘를 선택, 확인. 공구는 우리가 1357로 나가는데 이게 55도짜리가 3번 공구거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수정에 들어가서 TV 노즐 값이 우리가 정삭은 아마 0.4짜리일 건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0.8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공구를 안 배웠다고 하니까 이 팁의 코너 모서리 R값이거든요. 일반적인 정삭은 0.4짜리를 써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인서트 타입이 DNMG 12060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맨 끝에가 08이라고 하는 게 04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인서트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여기 DNMG 150604가 있어요. DNMG 150604 여기 있죠. 1506 팁의 두께가 6이었나? 6이 아니고 04였던 것 같긴 한데 150404 150404가 맞을 것 같아요. 아까는 CNMG 0408이었던 것 같은데 좀 두껍나? 여하튼 뭐 이거든 상관없어요. 이거 150604에서 06은 팁의 두께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6이라고 하는 06이라고 하는 게 이 팁의 두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노즈 R값이 0.8짜리, 그 다음에 이게 팁의 크기예요. 15가. 그래서 이게 150604 얘로 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걸 04로 바뀌면서 얘가 04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공구를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구를 선택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값이 바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홀더는 그대로 따라가고 조건에서는 1, 3이니까 3번 1357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송 속도는 정삭이니까 0.15 정삭할 때 여러분들 0.15 줘요? 얼마 줘? 정삭할 때 피드값 0.1? 0.1? 썼던 것 같은데 아까? 네. 0.1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입할 때 0.1 됐고, 그 다음에 정삭할 때도 아까 RPM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G97이 아니라 G96으로 해볼까? 96. 이게 커팅 스피드 서핑 커터 서페이스 스피드. 이게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즉 절삭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V는 1000분의 파이 대에서 V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V 값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 즉 G96으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삭할 때 G96 하고 얼마 줘요? 피드값, 절삭 속도? 응? G96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죠? 얼마 줘요? G96 다음에? 180?
정사각에서 180, 황사각에서 180. 정상 200. 정사각은 200, 황사각은 180?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정사각이야, 황사각이야, 지금? 정상이야. 정사각 얼마 줘야 돼? 어? 200? 200. 200 주는 거죠. 그죠? 확인. 자, 그럼 이게 이제 커팅 스피드 G96 S200으로 출력하겠다 이 말이고요. G96을 썼을 때는 G50 최고 RPM 제한이 꼭 들어가야 되죠. 네. 최고 RPM 얼마나 줘요, 여러분들? 2000이요? 2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스테이션 넘버가 3번인데 왜 2번이야? 얘 3번. 여기도 3번. 아까 우리가 공고 불러오기 순서로 재부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을 바뀌었는데 2번을 바뀌었는데 3번을 해야 되겠죠. 333 0221 200 2000. 그래서 조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조건에서는 특별히 손댈 거 없어요. 기본값이 돼 있어서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정삭자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모의가고 하면 일단은 황삭하고 정삭하겠죠. 황삭으로 쭉 하고 정삭으로 걷어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투표수 보이게 하겠다 하면 투표수 이렇게 보이겠죠.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황정삭 한번 황삭 한번 하고 정삭 한번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코드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G1 눌러서 코드 출력. 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97로 출력했고요. 그죠? 두 번째 할 때는 96으로 출력했어요. 코드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출력된 거 맞아요? 여기 G96 200 나왔잖아요. 그 다음 최고 RPM 2000 나왔죠? 최고 RPM 2000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했죠. G97 다음에 S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하죠. 일단 어차피 절삭을 할 때 절삭 속도 일정 제어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황정삭이 돼요. 공구를 교체하면서.